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중개법인 탑 이상원입니다. 반가. 이번 사건은 2024 타경 3214번입니다.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는 실제로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이 물건은 소유자 및 임차인이 소유자 및 채무자의 배우자인데 지금 이제 임차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건은 이제 근린상가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이 대지권 미등기가 우리 경매에서 사례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등기상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죠. 신한은행 또 근저당 설정, 그 다음에 가압류 돼 있고 그 밑으로는 압류, 그리고 신한은행의 임의경매, 말소 기준 권리가 등기상 가장 빠른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담보 가등기 등을 우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근저당 2020년 4월 22일 날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거보다 자 늦으면 다 뭐예요? 지금 등기상 다 소멸되고 인수되는 건 없네요. 그러면 임차관계를 봐야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4월 22일이고 여기에 상가의 대항력,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은 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이 2024년 7월 5일이에요. 장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주택처럼 비슷하게 2024년 7월 5일 날 장사하고 사업자를 냈겠지라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대항력은 며칠일까요? 2024년 7월 6일 날 이 상가의 신봉철은 대항력을 갖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네요. 대항력은 7월 6일 날, 확정일자는 7월 5일 날.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둘 중에 늦은 날이니까 7월 6일이죠. 그리고 참고로 상가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 물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10월 18일이에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임차인은 배당을 언제 했어요? 24년 9월 30일. 10월 18일까지니까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4천만 원에 월 차임이 100만 원이네요.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4월 22일이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2024년 7월 6일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죠. 후순위에요. 등기상도 깨끗, 임차관계도 깨끗이에요. 여기 보면 현황조사서에 보면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따르면 임차인 신봉철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됨 이라고 돼 있죠. 보통 이제 우리 법원 실무 이런 경우는 가족관계에서 임차는 쉽게 받아들이지 어려울 것 같아요. 입찰자 입장에서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죠. 대지권이 미등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지권이 미등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물건에 물론 이제 얘는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물건이지만 자 상가예요. 집합 건물인 경우는 표제부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표제부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고 자,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 이상 없고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인데 여기 601호 전유 면적이 70.196 평방미터고 요 전유 부분 다음에 뭐냐면 대지권 등기가 나와야 됩니다. 대지권 등기가 없네요. 지금 이 건물은 내곡동에 있는 한 필지 751.2 평방미터의 건물이 있는데 이 601호의 대지 지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입찰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입찰 감정 금액이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서에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서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601호가 토지가 돼 있고 1억 260만 원.
건물 2억 3,940만 원. 이 물건이 토지 1억 2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2억 3,900여만 원 해서 이 감정금액 얼마에 지금 3억 4,200만 원에 이거를 매각을 받으면 이 가격에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비율만큼 내가 매각 받는 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나눠질 수 있죠. 내가 이 물건을 매각을 받으면 대지 지분도 뭐예요? 지금 매각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대지권은 등기는 순차 등기예요. 내가 이제 이 경매에서 자 대지 토지 가격을 지금 1억 260만 원에 매입을 했으니 비례해서 이 물건을 잔금 내고 등기를 대지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등기는 어떻게 되냐면 순차 등기여야 돼요. 요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매각받고 등기하려면 이 사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회사 오리스 에셋이 처음 건물에 보존 등기했어요. 대지권 등기하려면 보존 등기가 오리스 에셋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뭐 서초구에 본사가 있지만 이게 지금 2015년 2월 11일 날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2025년이에요. 이 사이에 주식회사 오리스 에셋이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법인이 폐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인이 폐업을 하거나 이런 물건, 대지권 미등기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람이 개인이에요. 근데 봤더니 그분이 사망했어. 상속권자가 뭐 3명, 4명이고 거기에 일부는 뭐 외국에 이민 가고 뭐 하나는 행방불명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으로는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지권 등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는 이런 상의 문제가 아니라 요 내용들을 어떻게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가까이 알고 있는 뭐 법무사나 변호사의 실제적인 대지권 등기에 대한 절차사항도 미리 확인해서 입찰을 들어가셔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요약을 해보면 대지권 미등기 물건인 경우 입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감정평가서를 보고 대지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연락을 할 수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한 자의 동의를 받는데 무리한 게 없는지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꼭 잊지 말고 우리 실전 경매에도 꼭 활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